원자재 값이 1년 새에 6배 뛰었습니다. 보통 이런 폭등은 제조업엔 재앙이죠. 그런데 이 회사는 그 폭등 덕에 한 분기 영업이익이 4배 넘게 뛰었습니다. 원자재 값이 폭등했는데 이익이 오히려 늘었다니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이 회사는 금속을 깎는 공구를 만드는 Y지원입니다. 오늘은 그 역설의 정체와 마냥 좋다고만 할 수는 없는 이유까지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상장사 YG원. 어려운 용어는 풀어가며 처음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이 회사가 뭘 만드는지부터 감을 잡죠. 절삭공구라는 말이 생소합니다. 정확히 뭘 만드는 회사입니까? 쉽게 말해 금속을 깎는 공구입니다. 드릴로 구멍을 뚫고 엔드밀로 면을 깎고 탭으로 나사산을 냅니다. 자동차든 기계든 항공이든 금속을 깎는 공장이라면 반드시 들어갑니다. 핵심은 쓸수록 닳아 없어지는 소모품이라는 점입니다. 공장이 돌아가는 한 계속 교체되며 반복해서 팔리죠. 그래서 절삭공구를 흔히 산업의 쌀이라고 부릅니다. 그 시장에서 YG원은 국내 1위입니다. 세계로 넓혀도 5손가락 안에 드는 메이커이고 만든 공구의 약 87%를 60개가 넘는 나라에 수출합니다. 세계 5손가락이라면 어떤 회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겁니까? 스웨덴의 산드빅, 워런 버핏 계열의 이스카, 미국 캐나메탈, 일본 OSG. 이 글로벌 강자들과 YG원이 세계 5대로 묶입니다. 그런데 이 중 한국 증시에 상장된 순수 절삭공구 회사는 YG원이 사실상 유일합니다. YG원의 진짜 강점은 금속을 깎는 4가지 공정 전체를 한 회사가 다 공급한다는 데 있습니다. 면을 깎는 밀링, 구멍을 뚫는 드릴링, 나사산을 내는 스레딩, 회전 가공인 터닝, 이 4공정의 공구를 한 곳에서 다 살 수 있어 고객 입장에선 거래가 편하고 한 번 쓰면 바꾸기 어렵습니다. 업계에선 이걸 토탈 툴링이라 부릅니다. 공구는 크게 두 종류입니다. 날과 몸통이 한 덩어리인 솔리드 타입, 그리고 닳는 날 부분만 끼웠다 교체하는 인덱서블 타입. 이 인서트가 뒤에서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매출 구조를 보면 철저한 수출 기업입니다. 2025년 매출 6,394억 원 가운데 87%가 수출이고 특정 고객에 쏠리지도 않았습니다. 5대 거래처를 합쳐도 비중이 14% 안팎이라 고객이 골고루 분산돼 있죠. 자, 이제 오프닝에 그 역설을 풀어보겠습니다. 원자재 폭등은 보통 원가 부담인데 이 경우엔 어떻게 봐야 합니까? 절삭공구의 핵심 원료는 텅스텐 초경합금입니다. 그런데 텅스텐은 중국 의존도가 높은데 2025년 중국이 수출을 묶으면서 가격이 14년 만에 최고로 한때 6배까지 치솟았습니다. 여기서 갈렸습니다. YG원처럼 재고를 쌓아둔 상위 메이커는 수혜를 받고 재고도 가격, 협상력도 약한 저가범용 경쟁사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YG원은 4천억 원대의 텅스텐 재고를 갖고 있습니다. 싸게 사둔 재고를 비싸진 값에 파니 그만큼 이익이 더 남는 재고 이익이 생기고 브랜드 힘이 있으니 오른 원가를 판매가에 그대로 얹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가 숫자로 나왔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1년 전 91억 원에서 388억 원으로 뛰었고 영업이익률은 6%대에서 18.7%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 이익 앞으로도 계속 가는 겁니까? 아니면 한번 반짝하고 마는 겁니까? 정직하게 말하면 재고 이익은 본질적으로 일회성입니다. 그래서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일회성 너머에서 회사가 구조적으로 더 벌 체질로 바뀌고 있느냐? 첫 번째 단서는 원료 내재화입니다. YG원은 2026년 4월 캐나다 텅스텐 광산 개발사 퓨어 텅스텐에 지분 5.7%를 사들였습니다. 약점이던 중국 의존을 원료를 직접 쥐는 방향으로 풀려는 시도입니다. 두 번째 단서는 고부가 제품 비중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인서트, 그 생산 라인 가동률이 아직 47%에 불과합니다. 뒤집으면 더 키울 여지가 그만큼 크다는 뜻이고 충주 공장 내재화로 맞은 높은 인서트 비중을 끌어올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주 명부에 경쟁사 이름이 있더군요. 흔치 않은 일인데 어떤 의미입니까? 세 번째 단서가 바로 그겁니다. 세계 2, 3위 경쟁 그룹인 이스카,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 웨이 계열인데요. 이 회사가 YG원 지분 14.5%를 10년 넘게 들고 있습니다. 경쟁사가 장기 주주로 남아있다는 건 사업과 자산 가치에 대한 강력한 외부 검증입니다. 이제 재무 체력을 차분히 봅시다.
매출은 최근 몇 년 완만하게 늘다가 2025년 6,394억 원으로 11% 넘게 뛰며 성장의 속도가 붙었습니다. 영업이익은 2022년 726억 원을 고점으로 한동안 눌렸다가 2025년 665억 원으로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본 대로 2026년은 1분기 한 번에 388억 원을 찍으며 레벨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재무제표를 보니 부채 비율이 170%더군요. 이 정도면 부담스러운 수준 아닙니까? 솔직히 재무는 이 회사의 가장 약한 고리입니다. 부채 비율 170.8%, 빚이 보유 현금보다 많은 순차입 상태고 신용 등급 전망도 긍정적에서 안정적으로 한 단계 내려갔습니다. 배당도 주당 280원에서 160원으로 줄였고요. 다만 방향은 나쁘지 않습니다. 수년간의 대규모 설비 투자가 일단락되며 추가 차입을 자제하는 국면이라 실적이 받쳐주면 부채 비율은 점차 낮아질 수 있습니다. 결국 재무구조 개선 속도가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럼 지금 주가는 어떤 위치일까요? 시가총액은 약 7,550억 원, 주가는 23,300원인데 1년 전 저점이 4,950원이었으니 1년도 안 돼 4배 가까이 올라 신고가 부근입니다. 1년 새 거의 4배가 올랐다면 지금 들어가기엔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글로벌 동종들과 비교해보면 답이 양면적입니다. 이익 기준인 PER로 보면 YG원이 30배 가까이로 가장 닮은 OSG나 캐나메탈의 20배보다 절반 가까이 비쌉니다. 그런데 자산 기준 PBR과 매출 기준 PSR로 보면 오히려 동종에서 가장 낮은 축입니다. 이 괴리의 정체는 결국 마진입니다. YG원의 영업이익률이 동종보다 낮다 보니 같은 매출에도 이익이 적게 남아 PER이 비싸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다시 마진입니다. 1분기에 18.7%가 자리를 잡으면 그 프리미엄은 정당해지고 다시 10%로 내려가면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참고로 YG원은 증권사 정식 커버리지가 유안타증권 한 곳뿐이고 그마저 목표 주가를 제시하지 않는 의견 보류 상태입니다. 시장 컨센서스가 없는 셈이라 이 영상도 임의의 목표 주가는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제 처음에 미뤄둔 그 질문, 마냥 좋다고만 할 수 없는 이유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늘이 분명히 있습니다. 리스크는 4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1분기 마진의 상당부는 일회성 재고이익입니다. 둘째, 텅스텐 값이 급락하면 거꾸로 재고평가손이 날 수 있습니다. 셋째, 높은 부채, 그리고 넷째 멤버 지배구조와 수급입니다. 지배구조 신호는 특히 눈여겨봐야 합니다. 최대 주주 측 지분에 대한 주식담보 정정 공시가 거의 매월 반복되고 대표이사가 회사 빚의 2,730억 원을 연대 보증하고 있습니다. 회사 신용과 오너 개인 재산이 깊게 얽혀 있다는 뜻입니다. 수급에는 오버행도 있습니다. 재무적 투자자였던 Y밸류업이 보유하던 우선주가 보통 주구 0.7%로 전환됐는데 발행가가 5,525원이니 지금 주가면 3배가 넘는 차익입니다. 언제든 차익 실현 매물로 나올 수 있는 부담이죠. 그래서 이 종목은 한 방에 첫째, 2분기에도 영업이익률이 13% 위에서 유지되는지, 둘째, 고부가 인서트 비중이 실제로 오르는지, 셋째, 퓨어 텅스텐과 장기 공급 계약으로 원료를 묶어내는지, 넷째, 부채 비율이 내려오는지, 이 4가지가 맞아 들어갈 때 비로소 재평가가 정당해집니다. 한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텅스텐 쇼크가 YG원의 오랜 약점을 무기로 바꿨고 원료 내재화와 인서트로 구조적 마진까지 노리는 세계 5대 국내 유일의 절삭 공구주입니다. 다만 1분기 마진의 일회성, 높은 부채, 그리고 오버행이 분명한 그늘입니다. 한 방이 아니라 분기마다 마진과 재무가 검증되며 재평가될 회사로 봅니다. 더 깊은 분석은 알파인더 리포트에 있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다른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세요.